정의당을 사랑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에게 의구심을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의 공작실 9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한 주 저희가 쉬고 들어왔나요? 그렇게 됐는데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사실은 2월 달부터 데일리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위클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에서도 늘 출연 요청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판되고 영상을 통해서도 책이 한번 소개됐던 인문학도 강상구 당원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의당 당원이세요? 아직? 예, 당원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제가 당원이어서 최근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네. 있었는데 네. 잘 안 되긴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네, 뭔지 잘 모르겠죠. 비례대표 경선 곧 시작하니까요. 후보 등록 혹시 하시려면 누르시면 되고요. 강상구 당원은 잘 아시다시피 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도 잠깐 하셨고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국제인권 관련 활동을 그 당시에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강상구 당원을 2000년, 2001년 이때 처음 뵀는데 그 당시에 훈훈한 스테디셀러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저자로 강연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걸로 했고 그 당시에 한 짧은 세대에 그건 어떻게 보면 대학교 1, 1학년 사회과학 커리의 어떤 기본을 차지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화려했던 시기.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때가 제일 화려했어요. 네, 그때 제일 화려하셨고요. 그때 이후로 쭉. 아니 책 판매량이 그 후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강상구 당원은 뭐 전에도 여기 소개드렸다시피 육아책도 한번 내셨고 민주노동당 당직자 최초의 육아휴직을 남성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사용하셨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 그 기록을 또 남겨서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고요. 저탄소를 실천했을 경우에 대한 바우처를 주는 녹색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논증한 뭐 하여튼 책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작으로는 노회찬의 말하기라는 책이 아마 마지막 신간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에 약간 선거용으로 만든 출판 기념회용. 아니 약간은 아니고요. 정확히 선거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최근에 좀 팔리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제가 노회찬의 말하기라고 그 노회찬 재단에서 강연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수강생들한테 한 권씩 드리고 있어요. 재단 돈으로. 재단 돈으로. 딱 그만큼 팔리고 있어요. 그럼 스테디셀러네요. 앞으로. 강의 열 때 이제 딱 20권씩. 강상구의 노후를 위한 강의를 좀 많이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 강의도 열고 여러 강의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보정당에서 뭐 교육연수원장도 너무 많이 하셨고 진보신당 부대표도 하셨고 구로와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마하셔서 정치 철새로의 모습도 보셨던 대변인도 다 하셨잖아요.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하셨나? 아니야. 진보신당 대변인. 진보신당, 정의당 대변인도 하셨고 그리고 당 대표만 못 해봤어요.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는. 그렇습니다. 상대가 심상정. 그렇습니다. 이라고. 정의당의 영원한 제야 강상구 당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좀 우리 안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위키피디아 말고 뭐죠? 나무위키. 거기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공익근무요원 당시 삐키스에서 박찬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잠깐만요. 뭐 이런 거나 괜찮아요. 90년대 초반에 모 조직의 조직 사건이 나는데 혼자 안 잡혀가서 의심을 받았다. 특정 학교에서 감금되다시피 수배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자로 저희는 그냥 이런 좋은 책이 있나 그때 문화과학사에서 출판된 책이었는데 신자유주의 역사진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오면 이제 어느 계보에서는 선배였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뵙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역사진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팔린지 몰랐어요. 그때 이제 계약을 잘못하셨잖아요. 그 출판사가
눈은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강모 교수님이 하던 그 출판사? 뭐 계약에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아 그래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려만 받고 그 후로 재판 상판에 대한 걸 못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 나중에 TMI야? 나중에 제가 전화 한번 해가지고 네. 또 일부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네. 네, 근데 잘 거기도 팔리. 바쁘시니까 네. 또 워낙 많은 책을 내니까 그리고- 저까지 신경 쓸 틈은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가끔 좀 팔리는 책도 있어야죠. 그 출판사가. 제 책 때문에 음, 그 출판사가 음. 또 어려운 한 시기를 견뎠다.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헌신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잘 팔렸는데 저는 그때 책이 잘 팔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 30대 초반에 그냥 이 활동가로서 음. 열심히 활동만 했죠.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원 교재로도 쓰이고. 아, 그다음 제가 이제 2020년에 그 정의당 비례대표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죽술 때 그때 신자유주의 역사 진실을 읽으셨던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페이스북에 이벤트를 했거든요. 아. 그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저명한 분들이에요. 저명한 분들이. 분들이요.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달아가지고 2000년대 초반 필독서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그걸 써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막 민주노동당 그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그러셨죠. 네. 화물연대 투쟁 이런 거 아니 쫓아다니고 정치경제와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비슷한 책을 나중에 하나 내셨는데 잘 안 그- 팔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자본론. 그 신자유주의 역사 진실 빼놓고는 다 잘 안 팔렸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네. 하이마르크스 바의 자본주의. 아 그래 하이마르크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내용에 비해서 네. 제목이 아 너무 너무 단선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다른 책이 있었어요. 원숭이도 아 이해하는 임승수 작가. 네, 네. 내용을 봐서는 제가 압도적인데. 아, 제목이 밀려가지고 제목에 밀려서. 지난 한 달 전쯤에 제가 경남에 그 노회찬 정치학교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가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이니까 가면은 또 멋지게 그 뒤풀이 비용 법인카드로 쫙 긋는 이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 거기 이제 노동자 한 분이 작업복 딱 입고 오셔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원숭이 한 번 잘못 지은 제목은 그치. 3대를 간다. 맞아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2020년 총선 이후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시고 나서 좀 정치적 암행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인문학의 위기를 몸소 체험하고자 대학원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정치적 암행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암행입니다. 암행. 그냥 암행을 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암행을 했어요. 나름대로 큰 이 결심을 하고 집에만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또 마침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암행을 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항상 저는 이렇게 때를 잘 때가 보는 맞지 않아. 것, 때가 맞지 않아. 그것만 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암행조차도 이제 속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학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의 데이비드 하비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지리학과 대학원생이 되신 거죠? 지리학과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리학과?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인간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산과 강과 아니 지리가 뭐 경제 지리도 있고 인문 지리도 있고 지리학이라는 게 학문이 굉장히 넓은데.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네. 자연지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구 위에서 다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디 뭐 가끔 쉴 때 여행을 가더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외 여행 가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그런데 가면은 주로 옛날 지배자들의 건물들을 보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감탄하죠. 성당이나 왕궁, 궁궐 아니면 지표의 굴곡을 보고 감탄해요. 그렇죠. 산을. 네, 그게 지리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원래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걷기만 하면 되라는 책, 요거를 그때 쓰고 이른바 녹색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활동가가 그런 걸 제안하니까 활동가들끼리는 좋아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사회적 파장이. 학계에서는 무반응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학자가 돼서 무반응이었던 그분들에게 충격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리학과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 그 소개받은 다른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은 교수께서 뭐 저처럼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을 뽑아주는 데가 있을까요? 네, 뽑아주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서울대 지리학과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저 같은 사람 뽑아주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학점도 유현진 방어율이고 학점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낙하산이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학점으로는 유현진 방어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저희 그러니까 알죠. 선동열 방어율. 그렇죠. 근데 교수님께서 선동열 방어율로는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현진 방어율이라고 한 거예요. 예. 2.0 넘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죠. 하여튼 그 교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큰 감화를 받아가지고 지리학과 지원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대학원 그 우리 과 미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문학 예비기.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즘 그렇습니다. 네,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 또 미달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면접 볼 때 5명 뽑는데 6명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과 티오 가져오는데? 그거였어요. 다른 과가 미달이었던 미달나죠. 하여튼 미달이다. 어딘간 미달입니다. 미달이고 누군가는 그걸 떼와야 된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서울대 대학원도 기초학문에서 상당히 지금 미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에 제가 가가지고 자연을 벗삼아서 공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그럼 지금 준비하시는 논문도 정말 그 자연지리 뭐 GIS 뭐 이런 거 관련 분석입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도시계획 인문지리 자연지리에 적응 재능이 없지 자연지리에 1년 다녀보니까요. 네. 하던 걸 해야 된다. 네, 하던 걸 해야 되고 먹던 걸 먹어야 되고 배운 게 도둑질이니.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뭐 실용 학문이니까 택리지라든가 뭐 실학이 다 이게 사람들은 지리학 얘기하면 항상 택리지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풍수지리 얘기하고. 아니 저는 뭐 데이비드 하비 정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집값이 오를 거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말도 안 그런 되는. 거 말고도 지리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선거지리는 아니죠? 선거지리 아닙니다. 선거지리는 어떤 분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다른 학교 이제 박사님 선거지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저희 지리학과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선거구 관련해서는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만 해도 첫 학기 때라 기억이 생생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예리한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된다. 아니 논문 쉽게 쓰고 빨리 써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학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빨리 따라 그렇죠. 이렇게 저는 사실 학위 자체는 관심이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좀 공부를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일로 바쁠 때는 학위가 우선이지. 그렇죠. 그러다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좀 학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또 그 김제 부안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안 보고 계시구나. 전라북도. 아니 전라북도 선거구가 지금 인구가 줄게 생겨가지고 인구 줄은 것 때문에 무진장 완주가 이제 하는데 이제 잠깐만요.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제가 선거는 안 나가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혹시 보면 나 진짜 그대로 내보내세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사하게 됐는 지금 이사하게 왜 돼 있냐면 남원 임실 순창에 현역 의원이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분 뭐 어디 서울로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찢은 거예요. 원래보다는 좀 이상하게. 왜냐면 현역의 이해를 제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초안이 무주진한 장수 남원이 붙고 임실은 저기 완주로 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새로운 구획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순창이 정읍이랑 붙고 뭐 이렇게 하여튼 변화들이 좀 전라북도에 무주진한 장수 남원이 붙으면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못 가보는 동네가 굉장히 많은 채로 선거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뭐 늘 그렇죠. 오지가. 경상북도도 또 이번에 또 바뀌고 하니까 하여튼 뭐 선거지리도 재밌는 우리 진보정당 정치 덕후들은 오히려 그 지리학과 가서 그걸 하면 금방 논문을 쓸 것 같긴 하네요. 뭐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극과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고 인문지리부터 자연지리까지 굉장히 풍부하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어느 학교 지리학과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리가 지구만 있느냐 지표면이라는 건 모든 행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위성도 우주지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달지 연구자도 있었어요. 저도 화성지리 같은 거 연구하려다가 너무 인간 좀, 세상과 떨어진 거 연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천문 우주학과 느낌이 나네요. 그거는 하여튼 뭐 조금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공작실. 공작실이요? 예. 함께공. 그런 거예요? 네.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정치와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네, 그렇죠. 공작. 아주 정치적인 방송인데.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처럼 근황 토크한 적은 없죠. 정치랑 관계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아니 보고 싶어들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를요? 예. 저한테 다시 써라. 뭐 강산구 전략. 댓글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한 3명 정도 올랐나 보다. 근데 주기적으로 올랐어요. 주기적으로. 예. 그리고 잘 보시면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따로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야말로 강산구 전략 공천을 때다.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댓글 다는 사람이 말도 하고. 몇몇 있습니다. 많을 리가 없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꾸준한 팬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치시니까 제가 충분한 네. 근황 토크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랄까 본질적인 얘기들로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가 편집점이에요. 네. 그 본론으로 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진보정당의 위기 막 너무 많이 얘기하고 사실 그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도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오래된 숙제들도 되게 많고 사실 뭐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정치는 결국 언어에서 시작되는 행위인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노회찬 대표의 부재와 관련된 이야기. 근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회찬 대표님의 어떤 그 말하기, 그 전달력, 그 어떤 촌철살인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결핍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상세하게 분석한 녹색 표지로 된 노회찬의 말하기 저자 강산구 전 진보신당 부대표님을 현 노회찬 재단 이사 특임이사입니다. 특임이사 특임을 꼭 붙여주셔야 특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말이 너무 주저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진짜 문제는 시를 쓰고 B급이 소설을 죄송합니다. 전국의 소설가님들. 어쨌든 A급은 시를 쓴다고 얘기를 하듯이 말을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게 좀 저는 부족하거든요. 예. 노회찬 대표님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즘 저희 뭐 정의당의 정치인들이나 가져야 될 뭐를 벤치마킹 가능한 것인가 이게. 일단 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뭐 이 카메라 봐도 돼요. 저기를 봐도 돼요? 네. 저는 위원장님 어디 보고 하십니까? 저는 이거나 뭐 아무거나. 카메라를 보고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시작하고 나서 계속 카메라를 안 보고 했거든요. 네. 어떤 게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일까요? 뭐든 부자연스러우세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지금. 그런 행동입니다. 질문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선배가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셨어요. 노회찬의 말하기의 결핍에 대해서 그러면 노회찬의 말하기의 에센스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은요. 그건 애드립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핵심이 아니죠. 네, 제가 이제 그 노회찬의 말하기 책에도 썼고, 그 다음에 그 요새 이제 노회찬 재단에서 노회찬의 말하기 강의도 하는데 거기에서 1강이 핵심인데요. 1강이 뭐냐면 약자의 철학이에요. 네, 약자의 철학이 핵심이고.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져가지고 별 생각 없는 자기 입에서 애드립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이 쌓여서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철학이잖아요. 당연히 철학과 관련된 건데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말은 말의 재료가 70이고 화술은 30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재료를 어떤 걸로 고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했던 말은 언젠가 누가 다 했던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의 창조자이기 이전에 말의 수집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때 만나서 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을 평소에 만나서 말의 재료를 모은 거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표현들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생활 속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을 듣고 자기 방식으로 좀 변형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의 철학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의 재료들도 거기서 그런 철학이 담긴 말들을 구해왔던 거고 거기에 노회찬 대표 특유의 화술 30%가 섞여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단순 독서와 교양이 아니라 그쵸. 현장과 실천 속에서 얻은 물론 단어들. 그렇다고 노회찬 의원님이 독서를 많이 안 하셨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회찬 재단에 가면 그 노회찬 의원님 책이 쫙 있죠, 꽂혀있거든요. 있죠. 예. 저는 그렇게 관심사가 다양한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거 비대위원장이 관심사 다양하시잖아요. 전 다양합니다. 뭐 하나 깊이 있게 못 하고 없어요. 예, 깊이가 없어요. 이것저것. 예. 얇게 쭉 하시잖아요. 예, 그럼요. 근데 예. 노회찬 의원님 저도 이제 관심사가 다양해가지고 저 하면 떠오르는 게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인물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요? 근데 제 방에 가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는데 노회찬 의원님 책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아니면 수집만 한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제가 일일이 또 책을 꺼내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책을 그렇게 열심히 꺼내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그 현장에서의 활동이나 경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어디서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86 예전에는 386? 386 중간에 486이라고도 불렀었고 이분들이 386의 시절에 한참 이제 국회의원 되고 막 잘 나가던 시절에 네.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들을 306 세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306 세대가 뭐냐면 386은 그때 팔자가 대학교 학번이 8인 사람들을 그쵸. 가리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때 뭐 대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높았습니까? 30%? 예, 그 정도였잖아요. 예. 사람도 많은데. 그쵸. 그때는. 예. 지금처럼 20만 명씩 태어나고 이런 시절이 그때는 아니잖아요. 100만씩 태어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학교 간 사람들 말고 그 또래에 386과 같은 세대지만 학번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한다. 그쵸. 이런 사람들의 삶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306 세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0이에요? 학번이 없으니까. 학번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306 세대 이런 말은 말의 기술이 아닌 거죠. 네. 말의 철학인 거죠. 그런 철학이 없으면 그런 기술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의 철학이 노회찬 의원 말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회찬 재단에서 하는 이 강의 특강 하시는 거는 몇 강짜리예요? 주말 강의는 4시간씩 5번 5강이에요. 그래서 말의 철학부터 말의 기술까지. 대부분은 말의 기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강의 신청한 동기가 뭡니까? 이게 다 적으시게 네. 요청드리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적으시냐면 사람을 잘 설득하고 싶어서, 멋지게 말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처럼 다니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처럼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시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첫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쵸. 그래서 철학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합니다. 주중 강의는 저녁 때 3시간씩 5번인데 어제 끝났어요. 한 묶음이 끝났는데 어제 그 평가서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만큼 내용이 깊고 풍부하다. 그러면 더 많은 수강료를 해서 심화 강의반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 고민인데 네. 제가 몸이 하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인가? 온라인 강의를 여셔야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또 직접 또 뭐가 해 있어야 되는 거 실습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실습을 하고 필요해요. 뭘 하시게 하고 네. 하고 나서 결과물 보고 제가 막 잔소리를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사실 말이 많아도 잘 들리면 떠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근데 그러려면 기술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야 된다라는. 확실히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말의 기술만 놓고 보면 말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도 잘 보면. 근데 그게 말의 기술뿐이지 철학이 없으면 되게 거슬립니다. 여운이 남지 않죠. 그리고 여운이 남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 편들만 좋아해요. 되게 막 엄청 이 팬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그분들이 요즘 많이 버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운이 남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말이 사람들에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아닐까. 그럼 이제 학기 중 되시면 또 강의 숫자가 좀 줄겠네요. 이게.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네. 연간 강의 계획을 이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네. 어제 하고 나서 네.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이 돼요. 너무 많다? 늘려야 되나? 늘려야 되나? 네, 왜냐면 일단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늘려야 되겠네요. 네. 강의를 확실히 늘리는 것으로. 그렇군요. 기왕이면은 3월, 4월에 좀 많이 늘리는 것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되겠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강의 끝나고 장미꽃을 받았어요. 생화. 네. 그래서 이제 장미꽃 이렇게 꽃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예쁘게 싸가지고 그래서 그 장미꽃 안에 혹시 뭐라도 들어있나 봉투 같은 거 있나 봤는데 없이 장미만 이 마음인 거죠. 강의가 좋았다. 그래서 장미꽃도 받고요. 그다음 어떤 분은 큰 거대한 쿠키, 이 정도 쿠키를 사려면은 가산을 탕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큰 쿠키를 사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저희 정읍의 강윤희 위원장님이 네. 네, 이번에 수업을 수강하시고 그분은 지난번에 수업을 들으시고 책을 이만큼 사셔가지고 전국위원회에 뿌리셨어요. 혹시 못 가지신 전국위원들 안 우리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제가 출판사하고 통하는데 네. 그 100권은 누가 사신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책을 산 적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정업위원장님이 사셨다고. 네. 그래서 그 전국위원회에 뿌리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전국위원들이 정말 강상구 전략 후보로는 사전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 보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죠? 걱정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 정도 했으면은 뭔가 오늘의 썸네일은 강상구는 출마할까? 뭐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돼요. 지도 교수님도 궁금해하신다고요? 우리 지도 교수님은 그 이제 지난주에 그 이제 저희가 논문 이 중간 상황 검토 그 3학기니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저도 나름대로 쫙 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도 제재한 다른 분들 쭉 검토한 다음에 제 걸 검토하는 시간이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 첫 마디가 이제 뭐 진행이 잘 됐습니까?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마디가 아니 어떻게 이번에 안 나가요? 이게 이제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인데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저희 출마 여부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럼 후원 회장 해주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 근데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은 또 본인의 그 폴리페서로서의 꿈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럼 제가 전략 영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좀 이게 뭐랄까요. 더 얘기하면 논문 통과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정년도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몇 년은 그 폴리페서로서의 꿈을 불사르겠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갖고 계시고. 아니 그게 뭐 본인이 맨날 그러고 다니세요? 아니 폴리페서는 꼭 출마가 아니라 뭐 어떻게 뭐 기관장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 연구하셨던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실현시켜 보고 싶은 꿈이 있으신 거죠. 예를 들면 토지은행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논문에 관심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도 좋다. 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의당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강상구 당원의 논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 논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마저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나겠다. 내 논문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관심 좀 갖고 아니 있습니다. 거기는 석박 통합과정으로 이렇게 전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네,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박사도 아니고 석사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은 빨리 끝내고 그다음 또 박사 과정에 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의 취지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었지만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네, 그냥 그냥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유튜브 대화도 어떻게 될지. 정치적 항로도 아직 닫아두진 않았다. 예. 많은 아니 그건 어떻게 될지 알겠는데. 동학들의 동문수학하는 네, 네. 이들의 많은 관심사다. 네. 이런 정도로 하고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누차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상구 당원이 이제 만학도의 길을 가시면서 제가 좀 도움도 드렸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제가 장학금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드려서 지금 네네. 다행히 그 펀딩을 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떻게든 할 말이 있다. 당은 강상구에게 뭘 더 이상 하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비대위원장 김주두는 강상구를 끌고 올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오늘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친히 그 제가 전혀 몰랐던 그 장학금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하사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지금 대학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김준우 비대위원장 아니 때문이다. 무료로 등록금 나가고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잖아. 출마해도 아무 부담이 없다. 네, 어쨌든 중간에 또 다시 얘기가 샜는데 이제 노회찬 대표님의 말하기 특강과 관련된 홍보도 충분히 했고 노회찬 재단에서 특별한 일들도 계속 하시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고 한데 어쨌든 뭐 그리고 우리 어떤 당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좀 다양한 현장 활동에 기반해서 좀 성숙된 말하기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신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좀 요즘 우리 당의 어떤 그 위기 담론의 일상화 속에서 강상구 비례 20번 강상구 당원은 이제 승계는 물 건너 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우리 당의 미래와 뭐 4월 총선 전략에 대해서 어떤 고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의 목소리도 좋고. 아니 일단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선사후당. 네, 그렇죠. 선당후사해야 되는데 네. 선당후사는 뭐 많이 했다. 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선사후당이다. 사람들이 아유 뭐 자꾸 뭐 이제 정치는 다 그만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인생 근데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른다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또래 정치인들에 비해서 출마 횟수는 좀 적지 않나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네. 저는 그때 이제 제 시작은 원래 대중 정치인으로 길을 잡지는 않았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제 학교 선배 중에 이제 활동 선배신데 그분이 정종건이라고 레디앙의 그분이 저 20대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람의 전성기는 40대부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20대 때 제 마음으로 40대는 굉장히 먼 그랬죠. 그 시대는 미래였는데 그랬어요. 와, 야 20대면은 지금이 내 전성기처럼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인데 40대가 전성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참신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러니 40대 때 전성기를 시작해서 예를 들면 40대, 50대 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너무 자기를 소모하지 말고 담금질을 하고 담금질하고 그 다음에 점점 뭐 좀 훌륭한 사람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지치지 말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잘 관리해가면서 40대를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이 쌓았던 실력을 마음껏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미안한 건 그때 제 또래 그 활동가들 중에 다수는 다수 출마자 30대 초반부터 출마를 막 했는데 저는 그때 당 활동가는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그쵸. 그때 저는 이제
그 제도 정당 되겠어? 더 과격한 사람. 더 라디컬하셨죠. 네, 더 과격한 사람. 그랬다가 이제 좀 뒤늦게 합류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40대가 되자마자 출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선거 출마 자체로는 남들보다는 적게 했기 때문에 뭐 그걸로 따지면은 아직 좀 뭐 개수가 남았다. 몇 번 더 남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려고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짜둔 다른 계획이 현재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쎄 제가 뭐라고 좀 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칙적인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당에 있다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민원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전라북도 김제부안 출마하고 나서는 그 지역 분들도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시고 막 그랬어요. 제가 중앙당에서 연수원장을 할 때 찾아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얘기를 해보면 갈 수 있는 데를 다 가고 마지막에 온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법이나 다른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했던 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였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그 대형마트 중에 롯데마트 거기에 이제 모 제품을 납품을 하다가 그 단가를 계속 인하하라고 롯데마트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납품 단가를 계속 인하하고 그러니까 후려치기를 당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결국 한 100억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대형마트에 잡혀갖고 피를 쪽쪽 빨린 거죠. 100억을 손해를 보고 거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중소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절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막 1인시라도 하고 롯데마트 피해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데모도 하고 뭐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같이 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뭐 방법이 쉽진 않은데 선생님이 포기 안 하시면 저희도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알아서 다 해결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찾아서 계속 했죠. 사실 그거는 제 일과는 별로 관계 없는 일이죠. 그쵸. 당의 제 일과는. 근데 이제 계속 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은 좀 잘 돼가지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결국 그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00억 과징금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등등의 사례를 여러 건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평소 하는 말인가 이런 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평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갖고 토론한 다음에 하는 말인지 따라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뇌찬 의원이 이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말의 재료를 얻는 것, 그 뇌찬의 말의 70%를 차지했던 그 말의 재료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다른 선거를 앞두고 무슨 그 정치공학 뭐 이런 다양한 얘기는 김진우 비대위원장님이 원래 또 그쪽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를 얇게 아시지만 그중에 요거는 그래도 조금 깊게 아시죠. 조금 알죠. 알죠. 그거는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막 대구 쪽에서도 보수 찍다가 저희가 제일 열정적이어서 막 심상정 대표님 이번에 출판 기념회 하는데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입당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그래서 다주택자를 위한 정당 국민의힘, 1주택자를 위한 정당 민주당, 세입자 임차인을 위한 정당 정의당, 이런 세계관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라는, 물론 뭐 민주당도 임차인들을 위해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다르고 비록 당장의 뭐 일부 어떤 정치적 이벤트 사건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서도 여전히 정의당이 정의당 다움을 지켰을 때
응원해주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원래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을 정치 쪽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사람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이 영어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메신저하고 이게 일치해야 그쵸. 예, 그 말이 진짜구나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멋진 말을 할 것인가 이전에 예, 어떤 메신저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신저가 그렇지 않은데 멋진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뭐 동료 시민 뭐 이런 취급 받는 거죠. 난 쟤랑 동료 시민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그런 메신저가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냥 자기 탓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신저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평소에 안 가던 현장이라 너무 어색해서 붙이면 예를 들어 막 급조된 대선 후보들이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림은 있는데 울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림자. 운율을 딱 저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느 정당의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맞아요. 사실은 그때 조금 싫을 때도 있는데 왜냐면 그냥 어떻게 뭐 해결은 되는데 세계관과 솔루션 없이 현장에 부딪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약간 이런 걸로 좀 보일 때도 있어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자칫하면 또 뭐랄까요 반지성주의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한 얘기 말고 딴 얘기를 아니 뭐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이 갖고 있는 지식의 축적도 쌓아야 되고 이게 대중의 언어와 융합도 돼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평소에 실천도 있어야 되고 개인의 서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할 일들이 많다라고. 근데 제가 요 얘기는 근데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와 우리가 조금만 하면 집권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수가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절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한 수십 년 전에는 당수가 갑자기 막 사형을 당하고 그렇죠. 당이 없어지고 이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시기마다 그 당이라고 하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지금 보면 뭐 무슨 제3당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새술인데 헌부대에 담는 것도 문제인데 헌술을 세부대에 담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 헌술을 저기서 물을 퍼다가 여기다 담으면 그 물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정치의 지금 역할 중에 하나는 저는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거 너무 힘든데 우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게 그거 자체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정의당 이제 이름 바꾼다면서요 토요일 날? 네. 녹색 정의당. 네, 녹색 정의당. 녹색 정의당이 총선 이후에 계속 있는데 어쨌든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잘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진보 정치의 역사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의미 있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제3당들 그 사람들 계속 갑니까? 아니 복당하시겠죠 그분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술이네. 다시 이제 그쵸. 한 부대에 담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만 우리라고 했네 제가. 이제 녹색 정의당밖에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위성정당 하셨던 이분들 제가 요즘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제 그냥 감으로 그래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뭐 녹색 정의당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제도 정치 안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그 진보 정치의 그 흐름을 유지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어떤 시기에 맞는 자신의 꿈이 있고요. 자신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잘 이뤄가는 게 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아시안컵에서 네. 뭐 타지키스탄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거죠. 예, 예를 분투.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 뭐 타지키스탄이 뭐 그래봐야 우승하겠어?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말레이시아가 예선 탈락했지만 한국하고 3대3으로 비기면 그걸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니 뭐 다른 당들은 자기들만의 목표가 있을 거고요. 녹색 정의당은 녹색 정의당만의 또 목표가 있을 거고 그것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김진우 비대위원장님이 화이팅! 잘 버티시라. 버티려면 강상구 역할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제가 힘을 내려면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힘을 내래. 그래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없으면 모르고 받을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뭘 하겠냐 그래서 갑자기 막 홈페이지에 전략공천 강상구 막 적혀 있고 이러면 어떡해? 깜짝 놀라. 그렇게 그러면 어떡 하냐고요? 네. 당연히 명령을 따르시겠죠. 네. 제가 전화 드려요. 아니 근데 비례대표는 저 뭐야 2년 순환제 했는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조선일보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이 맞나요? 말이요? 네. 말은 늘 많죠. 그렇죠. 우리 당에. 네. 근데 저기 그 2년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제일 처음에 입장을 내신 20년 전에 그 입장을 내신 그렇죠. 그 20년 전에 장석준 소장님께서 감회가 새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이제 독일 녹색당이 그렇죠. 그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랬고 뭐 근데 이제 뭐 자리 나눠 먹기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게 약간 이상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찬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시민분들 대상으로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팽팽해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뭐 3대 7론이나 4대 6으로 찬성이 4고 반대가 6이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토론에 안 붙였을 거예요. 이거 시민 수용성이 낮다. 네. 이렇게 봤을 텐데 시민들한테 붙여보니까 딱 반반 가까이에서 조금 더 찬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토론에 붙여봤던 것이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노동을 대표하는 뭐 누가 왔어. 그래서 비례 1번이야. 예를 들어 됐는데 환노위는 2년밖에 안 줘. 네. 그러면 뭐 4년 동안 무전문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뒷번호가 가시고 이분은 나는 보건복지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문성은 물론 의원의 전문성이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좀 출마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당의 지역을 또 뚫어주시는 그런 정치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나쁜 게 아니다 생각되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면서 자리 나눠먹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자리 나눠먹기 아닌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하면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제도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1+1이다 이렇게 설명은 어떨까? 1+1 이게 노회찬의 말하기입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세계관이야 이거는? 원래 좋은 거는 좋은 말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그냥 직관적으로 좋은 거네 그렇게 느낄 만한 말을 붙이는 거죠. 녹색정의당도 그럼 1+1이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 저희가? 녹색정의당. 네, 녹색당이랑 정의당 같이 찍을 수 있다 하나 찍으면. 뭐 그러시죠. 이번엔 다 1+1으로. 1+1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잘라가지고 따로 좀 유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구가 생각하는 2년 순환제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저는 그리고 당이 결정하셨잖아요. 당이 결정했죠. 그럼 이제 가는 거죠. 네, 가는 거죠. 네, 좀 그런 마음으로 내부에서 되게 찬반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결정했으면 가는 거죠. 가는 결정 거라니까. 후에 뭐 딴 말하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에 있는 쟁점까지 잘 짚어주셨고 9번째 저희 공작실 방송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거는 무슨 공식
그 TV 프로 이런 데서 하는 멘트죠. 저희 약간 올드스쿨이어서. 네, 아까 처음에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정의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의당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심을 품은 분들도 오늘은 뭐 당 얘기 많이 안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 얘기 중에도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 위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또 역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조회수 최고 탑은 2만, 최저는 4천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2만 넘겠죠 당연히. 이거요? 네.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 부안에 계신 시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구로에서 강상구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다양한 강상구 당원의 책을 사주셨던 분들, 노회찬 재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힘을 다 모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대학원생 여러분, 다들 우리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까지 교수님, 제 논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누가 출연하면 좋을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게 또 설 특집이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강상구 당원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또 한번 이 영상을 자주자주 보시면 되겠네요.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9번째 김준일 공작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